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이 얘기를 좀 더 하자. 예, 중국이 지금 노동절이라 가지고 소비 촉진을 이뤄내기 위해서 중국인들한테 노동절 연휴도 늘려주고 나가서 돈 써라, 놀아라.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통계에서 나온 거 보면 전국적으로 한 2억 7천만 명이 중국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 중에는 뭐 중국 사람도 있을 거고 외국인 여행객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것만 보고 나서 중국 경제 안 좋다면서요. 지금 중국 경제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 물론 나머지 못 나간 사람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여행을 안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데 그냥 중국의 연휴는 돌아다니면 안 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연휴 때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게 사람 머리잖아요. 뒤통수 이렇게 가요. 이렇게 걸어다녀. 진짜 뭐 경치 보이지도 않아. 뒤통수가 이렇게 걸어다녀. 줄 서가지고 뒤통수만 구경하다 오는 거야. 지금 베이징에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가 있거든.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간 거야.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행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하면 뭐 베이징의 고궁, 자금성, 천안문, 뭐 이화원,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산책하면서 와 이런 스케일을 좀 볼만한데 근데 그런데 절대 못 가요. 거기 갔다가 진짜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 베이징은 그렇다 쳐. 중국도 얼마나 많은 이 여행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그동안 이제 돈도 없고 뭐 이제 돈 아꼈다가 한 방에 이렇게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없지만 돈을 아껴서라도 돈을 아끼면서라도 5일절만큼은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 올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관광지에 공중 화장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해 떨어질 즈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데 없을까봐 다들 공중 화장실 들어가서 자고 저쪽 남쪽에 따뜻한 여행지 있죠. 따뜻한 데는 공원에서 그냥 노숙합니다. 공원에서 노숙해요. 숙박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상인들, 이 여행 특수를 누릴 만한 그 여행지 상인들 있잖아. 이 중국 사람들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평소에는 나라한테 부추 수확 당하는데 중국에서 명절에 나가 놀잖아? 그 여행지에 있는 상인들한테 부추 수확 제대로 당한대. 1박에 2만원짜리 숙소들 노동절 이때 되잖아요? 20만원. 바로 그냥 10배 올라요. 지금 중국에 그것 때문에 난리야. 한국도 좀 이렇게 그 바가지 요금이라 하잖아. 좀 어디 축제 때, 명절 때, 연휴 때 이럴 때 어디 지방 어디 가면 바가지 요금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한국이 바가지 요금은 뭐라 해야 될까? 뭐 애기 수준이라 해야 되나? 중국이 바가지 요금 10배로 갑니다. 10배. 2만원짜리 하던 숙소 20만원으로 올라가요. 각 지방 정부마다 이 노동절에 내수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몇 개 들려드릴게요. 짱시성 지역은 관광 명소를 최대한 활용해 100개가 넘는 문화 관광 행사를 열었다. 하이난성은 연휴 기간 총 31억 원어치의 외식 면세 쇼핑 쿠폰을 발행했다. 닝샤에서는 연휴 기간에만 24건의 보상 판매를 진행해 소비재 보상 판매 보조금만 최소 4천만 원에 달한다. 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정부가 뭐 진짜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으면 옛날에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30년 이 기간에 일본인들 서민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돈을 안 썼잖아. 어떻게 했어? 사람들한테 돈을 쓰라고 돈을 뿌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 근데 소용 있었나요? 사람들 돈 안 썼지. 그거 다 저축했지.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돈을 직접 뿌린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소비 촉진 쿠폰, 세일 쿠폰, 뭐 행사 쿠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막 이렇게 막 뭐 몇십억에서 뭐 이렇게 막 뿌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뭐 효과가 있을지는 또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제가 항상 중국의 이런 경제 상황을 얘기할 때는北上 광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심천 이 4개 도시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제일 대표하는 4대 도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 4대 도시가 지금 뭐 경제가 얼마나 나쁘든 간에 이 4도시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을 대표할 수 있나? 다른 도시는 이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4대 도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4대 도시고요. 이 4대 도시가 만약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다른 도시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더 폭락이에요. 더 폭락이고 더 비참해. 중국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이 4대 도시만 가지고 어떻게 중국 경제를 다 얘기할 수 있냐고. 그나마 이 4대 도시니까 그 정도 버티는 거야. 다른
지방 도시는 지금 유령 도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산다니까. 사람이 다 탈출해가지고. 중국의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과 경제 안정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로 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서로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라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트럼프는 일단 야 우리 인구 3억 4천만 명, 우리 구매력이 있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이야. 중국도 야 우리 인구 14억 명, 야 우리 14억 명 시장이야. 서로가 자기들이 내수 시장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강한 내수 시장은 어딜까? 미국이지. 당연히 미국이지. 중국 사람들 이제 돈 없다니까. 중국 사람들, 소비력 있는 사람들, 걔네들도 돈 안 써. 걔네들이 이제 외부로 이제 자산 빼내고 있고, 그나마 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쓸 거 쓰고 살 거 사봤자 그래도 몇 명 안 돼. 얼마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지금 중국을 아예 못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그냥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위 이렇게 얘기하자. 그냥 넉넉히 잡아서 중국의 상위 10%는 그래도 좀 살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굶어 죽을 직전까지는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나머지 90%는 또 어떤 중국 사람이 병 넘어와가지고 내 유튜브에다가 댓글 답니다. 아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중국 사람들은 지가 잘 먹고 잘 살잖아.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중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다룬 영상만 제가 몇 개를 다뤘는데 중국의 빈부격차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있다고 해도 아마 중국이 짱일 거야. 중국이 1위일 거야. 아 지금 인도가 더 1위일 수도 있겠다. 인도랑 중국 막상막하죠, 그죠? 왜냐하면 인도도 세계적인 부호가 있고 중국은 당연히 세계적인 부호가 너무 많고, 근데 인도에는 세계적인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 중국도 개인주의 강하지 않나요? 그렇게 변했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 이 중국 사회는 정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인간미가 꽤 넘치는 그런 사회였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야. 옆집 애들 자기 집으로 와서 막 불러가지고 밥 해주고, 이웃들끼리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어느 집 일 있으면 그 집 아이 무조건 대신 봐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 중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에도 그런 시절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국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이기주의야. 다른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죽고 말든 관심이 없어. 물론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 이 기사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영국을 엄청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주도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중국과 무역 관계를 심화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요즘 참 이상한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바로 고문은 지난 3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영국을 중국의 하인에 비유하며 영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해 비난했다. 그는 솔직히 영국은 중국 공산당의 오로지 수능적인 하인처럼 굴어왔다며 중국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하기 위해 제공하는 선물들 때문인데 이 선물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여러분들 진짜 미국은 중국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중국을 많이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미국은 중국을 많이 알아요. 물론 중국 애들도 간첩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겠지만 미국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중국이 뭔가 나한테 달콤한 사탕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탕이 정말 그냥 순수한 사탕일까? 이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한한령 풀어주는 것처럼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 중국에서 지금 K-팝 콘서트 열린다며. 4만 명 모인다며.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한테 굉장히 큰 사탕이잖아요. 근데 이 사탕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다가오는 권위주의적 중상주의 정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한 노출에 매우 취약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인 뱀파이어들이 미국의 피를 빨지 못하면 영국과 유럽연합의 피를 빨아들일 것이라며 영국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팔 수 없는 상품을 처분하는 쓰레기 처리장이 돼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만약에 영국이 이거 쓰레기 받아들이잖아요. 단기간은 달콤해. 싼 물건들 싸게 쓸 수 있으니까 단기간은 달콤하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길들여지잖아. 미국은 무너집니다. 진짜 마약과도 같아. 마약과도 같은 거야.
미국 그나마 영국 지금 살짝 가지고 있는 지들이 무슨 뭐 잉글랜드 클래식 뭐 이런 산업들 있잖아. 그것도 중국한테 다 먹히는 날에는 아유 그때는 뭐 걔네들 팬티까지 다 털리는 거야. 영국도 진짜 이제 옛날 영국 아니에요, 그죠? 느낌이. 얘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중국 갔다 왔는데 사람 너무 많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요걸 아까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73%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물론 뭐 외국인들 지금 이거는 제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전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전 뭐 숨기는 거 없어요. 지금 중국으로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최적기야. 물론 노동절 지나고 가. 지금은 진짜 뒤통수만 보고 다녀. 중국을 여행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예요. 왜? 지금 중국은 미친 듯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내부 경쟁에 시달리고 있거든. 서로 가격을 낮춰가면서 전 세계를 못 죽이고 있으니까 지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의 물가는 굉장히 훌륭한 상황이에요. 중국 뭐 대도시는 그렇다 치자. 뭐 대도시도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아. 지금 내 아는 지인 베이징에 가 있거든요. 베이징 물가 들어보니까 꽤 싸. 그렇다면 베이징 말고 그런 항저우라든지 계림이라든지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지방 여행 도시 있잖아. 그런 데 가서 덤탱이만 안 쓴다면 정말 싼 가격에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최적기야. 물론 이거는 각오하고 가요. 중국 가서 화학과 과학, 앙랄한 수단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무조건 각오를 하고 가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그건 나 좀 먹어도 괜찮다. 간 뭐 진짜 간 수명 신장 수명 한 1년, 2년, 5년 정도 줄어드는 거 상관없다. 그러면 가면 돼. 용감하게 가세요. 가서 과학 음식 한번 먹어봐. 그것도 경험이야, 인생에서. 죽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나서 뭐 배탈이 나든 아니면 뭐 소화가 좀 안 되든 뭐 그런 증상은 좀 있을 수 있어. 그러니 그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중국은 여행하기 정말 좋아요. 중국이 하도 지금 관세 때문에 처맞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안에 내부 시장이 안 돌잖아. 뭐 무슨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뭐 소매업 지금 다 망하고 있어. 근데 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또 가격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재고 떨이는 해야 되니까. 모든 물건이 다 싸, 지금. 모든 물건이 다 싸. 먹거리도 똑같아.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먹거리들이 위험한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함부로 무슨 과일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사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망고 봤어? 망고 사이즈가 무슨 내 머리만 해. 막 노랗고 예쁘게 막 망고 사이즈가 내 머리만 해. 그리고 막 칼로 이걸 딱 썰잖아. 안에 막 즙이 막 쫙쫙 흘러. 그거 다 호르몬 때리고 막 약물에 절이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과일이야. 그런 과일이 몸에 얼마나 나쁜지 중국 사람들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먹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가격 싸지지. 가격 싸지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와 중국의 망고도 진짜 크구나 이러면서 와 싸다 이러면서 먹고 나오는 거야. 여기 어떤 분이 지금 중국 경제 힘들 때 더더욱 중국 제품을 안 사야 된다고 봅니다. 밟을 때 아예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난 그거 찬성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야. 이 생산 라인이 그래도 지금 여전히 중국 안에 많이 있으니 그게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어차피 관세 때문에 밖으로 많은 물건들을 수출을 못하고 있고 미국이 없으면 그 재고들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맨날 무슨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해주는 거 별로 차지 안 한다. 미국 없어도 된다. 이지랄 하잖아. 근데 지금 뒤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봤죠? 태깔이 작업하고 있잖아. 동남아 가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막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태깔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한테 팔라고.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 총 GDP 주변국들이 나눠 가지는 거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다 소화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흘러가는 뉴스들은 사람들이 맨날 듣잖아. 이게 무서운 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 없으면 여전히 세계가 못 사는 줄 알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중국도 못 살고 중국이 망하면 한국도 엄청 망하게 될 거고 주변국도 다 같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직 있거든. 여러분들 그런 시대 이제 지났어. 아니에요. 살짝의 충격파는 있겠지. 하지만 아니야. 결국엔 주변국에서 다 소화 흡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가 않아. 어제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 그거 조만간에 유튜브 또 올라갈 거거든. 한번 봐봐. 중국이 그렇게 큰 존재감이 막 진짜 물론 중국이 지금 당장 사라진다. 근데 당장 사라질 일도 없어. 어떻게 당장 사라져?
당장 사라진다 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 하지만 금방 그거 다 소화돼요. 1년 안에 다 소화됩니다. 근데 중국이 당장 없어질 일은 없어. 하지만 이런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중국 안에 있던 수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작업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리고 뭐냐, 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국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공장들이 로봇화 돼가고 있죠. 아, 그럼 말 다 했지 뭐. 중국은 고립이 돼도 쇠국이어도 내수는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아, 내수는 돌아가겠지. 하지만 엄청 가난해지겠죠. 고립된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에 그래 우리는 내수만으로 먹고 살자, 자력갱생하자, 북한이 항상 외치는 거 아니야. 북한이 외친 지 지금 몇십 년 됐죠? 50년 60년 됐나? 수십 년 동안 외치고 있었잖아. 중국도 그걸 외치는 순간 살기는 살겠지. 근데 엄청 가난하게 살겠지. 뭐 말인지 알겠죠? 살긴 살지. 땅덩어리도 크고 뭐 자급자족도 해. 하지만 엄청 가난하게 살겠지. 아, 지금도 이미 충분히 가난한 내수 경제인데.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런 걸 다뤘어요. 지금 중국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못 찾고 청년 실업률이 25% 이래. 그러면 이제 가서 부모님한테 빌부터 살든가, 부모님한테 빌 붙을 데가 없다 그러면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어떻게 해서든 돈 조금 모아가지고, 그 조금이 진짜 무슨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진짜 그냥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 몇백만 원으로 진짜 1년에 그냥 뭐 한 100만 원 정도씩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2만 원 이런 도시 있잖아. 그런 곳으로 가서 그냥 탕핑 생활을 해요. 그래가 전번에 얘기해줬잖아요. 그 흐어강이라는데 거기 가면 무슨 뭐 월세가 몇만 원도 안 하고, 한국 돈으로 월세가 몇만 원도 안 하고, 돼지고기 500g에 뭐 1,000원, 1,500원 한다 그랬잖아. 이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오늘 이거는 중국이 좀 부럽네. 월세가 한 달에 2만 원이고 돼지고기 500g에 1,000원이야. 한국 돈으로. 부러워? 좀 머리라는 게 있으면 좀 머리를, 이게 진짜 그게 왜 부럽지? 그 도시 애들은 얼마 버는데? 그 도시 애들 한 달에 2, 30만 원 벌어. 너는 한국에서 얼마 버는데? 너 한국에서 알바만 열심히 해도 요즘 300 버는 거 어렵지 않아. 물론 몸이 좀 피곤하겠지. 투잡 정도 뛰면. 하지만 가능하다니까? 그럼 봐봐. 한국에서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허강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살면 그거는 너무 좋지. 최고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국이 아직 그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 그때 최고로 추앙받던 직업이 뭐였어? 주재원이야. 주재원은 중국으로 파견 나가잖아요. 그때 한국 월급을 벌었어. 그때 중국 월급이 평균 한 달에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안 될 때야. 근데 그때 주재원은 한 달에 5, 600 벌었어. 5, 600 이렇게 벌던 주재원이 중국에서 그 한국 월급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산다? 와, 완전 그건 진짜 최고였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는 진짜 돈이 없고 물가가 싼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 걔네들이 버는 월급도 한국 돈으로 2, 30만 원이야. 근데 너는 일하면 2, 300은 벌 거 아니야. 딱 10배 벌어. 10배 벌지. 그러면 그 도시랑 비교했을 때 10배의 가격으로 쳐야지. 거기서 2, 30만 원 버는 애들이 500g 돼지고기를 1,000원에 먹어. 부러워? 너도 한국에서 2, 300 벌지 500g에 15,000원 정도, 만 원에 먹을 수 있어. 정육점 코스트코 가봐. 10배로 쳐야지. 그렇게 계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내 통장 안에 그래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2천만 원이 다 치자. 내 통장 안에 2천만 원 벌어놓은 게 있어. 근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그 도시 가서 살 거야?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그 도시에 가서 산다 치자. 그러면 당신의 생활은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쓰기 나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럼 그걸 왜 부러워하냐고. 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뭐가 부럽다는 거야 도대체. 나 그 댓글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파트 한 채 싼 거는 뭐 500만 원짜리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는 월급이 여기보다 10배가 적으니까 거기 500이면 여기 5천으로 해야지. 당신이 거기 아파트 500이 부럽다는 건 당신은 5천짜리를 부럽다고 해야 돼. 그럼 한국의 3선, 4선, 5선 도시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없을까? 깔렸어. 부러워하지 마. 한국도 다 있어. 나 진짜 그렇게 계산해야지. 응? 뭐 20평대 아파트가 거기는 그 흐어강이라는 도시에서는 800만 원이었어. 800만 원. 그럼 8천만 원으로 한국에서 아파트 못 찾을까? 4선, 5선 도시에서?
그렇게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 도시 예 좀 들어주세요. 그날도 댓글 보면 뭐 밀양, 밀양, 뭐 거제도, 구미, 또 어디지? 아, 도시 엄청 많은데? 그런 도시에 빈집도 많고 싼 아파트들 엄청 많대.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 대구 물가 싸고 대전, 뭐 부산, 뭐 구미에 빈집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칠곡이요. 아, 칠곡. 경산, 맞네. 그러니까 그런 외곽 도시 그런 거랑 비교해야지. 뭐가 부럽다는 거야? 한국에도 그런 데 다 있고 그런 물가 다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런 데서 살기 싫어가지고 지금 대도시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무한 경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본인 욕심 때문에. 욕심 버리잖아. 당신도 그런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중국보다 물가가 더 싼 게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이런데, 여러분들 발리 알지? 발리 거기는 진짜 물가 겁나 싸. 중국보다 더 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년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모아봐. 2천만 원 가지고 발리 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꼈으면 5년? 2천만 원으로 5년이면 그럼 1년에 400만 원 쓰는 거네? 400으로 어떻게 400으로 발리에서 1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본인이 쓰기 나름이야. 현지인들처럼 살면, 여러분들 발리의 현지인들 얼마 버는데 걔네들 한 달에 얼마 못 벌어. 그래도 다 살아. 쓰기 나름이야. 가능하다는 거냐고요? 충분히 가능하지. 발리 현지 애들 연봉이 아마 400만 원 정도 할 거야. 3, 400? 월 3, 40 번다 했으니까 연봉이 한 4, 500 정도 할 거야. 발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애들이. 그냥 한 달에 4, 50 정도 버는 애들도 있고. 조금만 외국어를 할 줄 알잖아. 여러분들 발리 가서 외국어 할 줄 알잖아. 외국인 이런 뭐 어디 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업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100, 200도 벌어. 그 정도 벌잖아. 와, 씨. 발리에서 상류층이야. 아, 진짜라니까? 인도네시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부럽다 했던 그런 삶들, 한국인들 그런 삶들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심지어 내 주위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지인 중에 양양에서 서핑샵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거든. 서핑샵 운영하면 그분이 운영을 얼마나 했더라? 꽤 오래 했어. 한 몇 년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꽤 모았어. 그걸로 뭐 지금 한국에다가 아파트를 한 개 샀나? 아파트를 한 개 샀는데 그 막 서울 아파트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지방 쪽에 있는 뭐 5억 안 되는 아파트야. 샀는데 다행히도 모은 돈으로 그거를 대출 없이 산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내가지고 월세를 내주니까 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월세로 그냥 발리에서 당빙하고 있어요. 그냥 뭐 뻗어서 살고 있어. 일도 안 해. 월세 나오는 걸로 충분히 뭐 먹고 살고 하니까.